그래서 보시면은 이런 것들을 활용해가지고 우리 지금부터 좀 연습을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저랑. 그래가지고 한번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할 거지만 한번 같이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조금 다 음소거여가지고 좀 아쉽긴 하지만 그냥 음소거인 상태로 우리 한번 공부를 해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 보시죠. 첫 번째. 너 내 생일 기억해? 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말할까요? 처음에. 그렇죠. 그렇죠. 제가 이 모양 보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죠. 그럼 크게 얘기해 보세요. 뭘로 시작한다? 너한테 얘기하는 거니까 do you. 동사? remember. 그렇죠. 뭐를? my birthday. 이렇게 가는 거예요. Do you remember my birthday? 그러니까 이게 하나가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발음은 나중에 좀 수정을 해도 괜찮아요. Do you remember my birthday? 이러다가 Do you remember my birthday? 이런 거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유창성이 올라가면은 발음도 조금 바뀌고 아니면은 구문을 좀 잡은 상태에서 내가 어학연수를 1년이 아니죠. 한 달만 갔다 와도 발음은 많이 바뀔 수 있어요. 그 발음은 우리가 영어를 많이 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바뀌는 거지 막상 현지에 가면은 어느 정도는 바뀔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보세요. 현금 받기를 원하나요? 이 말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다? 그죠, 너한테. 너는 원하니. 얻는 걸 현금. 그죠? Do you want to get cash? 이겁니다. 너 현금 받기를 원했니? 과거로 갔으면 did you want to get? 원할 거니? will you get?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유창하게 말을 하면 더 좋아요. 그러니까 이 문장을 봤더라도 미래로 갈 거냐? 과거로 갈 거냐? 진행형으로 갈 거냐? 이런 거 혼자서 연습해 보는 것도 되게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연습하는 거는 그래도 문장 잡는 것까지는 할 수가 있어요. 자, 너 어제 나한테 전화했어? 과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말해야 된다? 그죠. 과거니까 Did you? 그죠. Call me yesterday? 라고 하는데 저는 여기서 답이 call이 아니라 아마 phone일 거예요. 그래서 Did you phone me yesterday? call이라는 단어를 동사로 써도 되고 phone이라는 단어를 동사로 써도 됩니다. 물론 phone은 명사로 핸드폰이라는 뜻도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씩 가시면 돼요. Did you phone me yesterday? 이런 거. 너는 11월에 뭐 할 거야? 크리스마스 때 뭐 할 거야? 뭐 할 거야니까 what? 그렇죠. Do you가 아니죠? Will you가 돼야 되죠. 그래서 what will you do in November? 근데 이거를 이제 나중에 조금만 바꿔주시면 돼요. 너 크리스마스 때 뭐 할 거야? What will you do on Christmas Day? 이렇게 바꾸면 되죠. 다가오는 이번 주 일요일 날 뭐 할 거야? What will you do upcoming Sunday? 단어만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너 내년에 태백 살 거야? 라고 할 때도 미래네요. 그러니까 뭘로 시작한다? 그죠? Will you? 요거를 얘기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려운 게 뭐냐면은 되게 빨리 나와야 돼. 딱 보자마자 Will you live in Quebec next year? 이 정도의 속도까지 나와야지만 내가 그래도 원어민이랑 어느 정도 대화가 가능한 수준이 됩니다. 되게 많이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공부하는 겁니다. be going to는 계획된 예정이니까 something is planned, we can use be going to. 그래서 are you going to live in Quebec next year? 이렇게도 쓸 수가 있는 거죠. 자, 보세요. 너는 보통 어디서 너는 버스를 보통 기다리니? 버스 어디서 기다려? 라는 말 할 때. 맨 처음에 뭘 써야 돼요? 그렇죠. 의문사니까 where. 보통 기다리는 일반적인 상황이네요. If something is in general, we usually use simple present tense. 그렇죠? 그래서 보통 단순 현재를 씁니다. 그래서 너는 어디서 기다리? Where do you? Did you 아니에요? Where will you도 아니고 Where do you usually 기다리다? Wait for buses.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런 것들. buses 보이시죠? 왜 buses가 될까요? Where do you usually wait for a bus 하면은 그냥 버스 하나를 보통 어디서 기다리는 거고 일반적인 버스죠? 그래서 복수를 쓴 겁니다. 마치 너 개 좋아해? Do you like dogs? 복수 쓰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다음 볼까요?
어떤 종류의 취미를 너는 갖고 있니? 라는 말을 해요.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어떤 종류의 취미? 좋아요. 그쵸? 그래서 what kind of hobby? 너는 갖고 있니? Do you have?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분석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what kinds와 what kind의 차이점. what kinds of가 되면은 뒤에다 복수가 됩니다. what kinds of hobbies. 여러 개를 얘기해달라는 거고 what kind of hobby 하면은 취미 하나만 얘기해달라는 거. 그냥 그거는 표현의 차이인 것뿐입니다. 자, 다음 볼까요? 제가 물 좀 얻을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표현이 나올 수 있어요. 물론 가장 쉬운 거는 뭐다? 할 수 있을까요니까 그쵸? Can I? 이렇게 나오네요. 근데 can I가 사실은 약간 조금 캐주얼한 영어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정중하게 갖고 싶다면은 can보다 확률을 좀 낮춰주죠. 그렇죠. Could I? 그거보다 가장 정중하게 가고 싶다면은 may I? 이 세 가지를 알면 돼요. 그러니까 뭐 can은 뭐 could는 can의 과거형이다. 그렇게 하지 말고 can에 대한 가능성을 좀 더 낮춰주면은 could를 쓸 수 있구나. 그래서 could가 좀 더 정중한 표현이죠. 뭐 이렇게 가시면 돼요. Could I get? Could I have? 다 됩니다. 여기서는 아마 뭘 쓰냐면은 may를 썼을 거예요. 그래서 may I have some water please? 근데 can I get some water please? Could I get some water please? 다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의 차이점을 알고 내가 하나씩 하나씩 얘기하는 거랑 무조건 외우는 거랑은 학습 효과가 많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볼까요? 너 언제 그 공원 갈 거야? 라고 할 때. 보세요. 맨 처음에 뭐가 나와야 된다? when이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갈 건이니까 will you.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 잘 잡아야 돼요. When will you go to the park?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when are you going to go to the park? 근데 영어에서는 be going to를 썼을 때는 going to를 쓰고 go를 한 번 더 쓰기 때문에 중복이 돼요. 그래서 원어민들은 이거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I'm going to go to Seoul보다는 I'm gonna to Seoul, I'm going to Seoul 이렇게를 더 많이 씁니다. 그래서 be going to를 쓰면 when are you going to the park? 이게 더 난 표현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접근하시면 됩니다. 자, 그 히터를 켤 수 있나요? 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이제는 좀 감이 좀 오시죠? 처음에 어떻게 시작한다? 그렇죠. Can you? 로 시작하면 돼요. 근데 can you가 좀 약간 듣기가 좀 약간 좀 그런 것 같아. 그러면은 could you? 도 되고 또는 너 그 히터 킬 거지? 킬 거지 하면은 will you도 되겠죠. 근데 will you가 약간 되게 상대방이 느낌이 너무 안 좋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재용님한테 will you have lunch with me? 라고 하면은 너 나랑 점심 먹을 거지? 되게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얘를 좀 낮춰줘요. 점심 먹을 거죠? Would you have lunch with me? 이렇게. 그러면은 좀 더 정중해지죠. 그래서 will의 정중한 표현은 would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will은 할 거지? would는 하실 거죠. 이 정도의 느낌만 가지셔도 많이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이렇게 되는 거죠. Could you turn on that heater? Can you turn on that heater? Would you turn on that heater? 다 돼요. 이런 것들을 좀 자유자재로 이해를 하고 말을 할 수 있으면은 훨씬 더 내가 그래도 간단하게 여러 가지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갔을 때 어떤 셔츠가 있어요? 어떤 뭐 종류의 뭐 패딩이 있나요? 이런 것도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어떤 종류의 핸드폰을 너 사고 싶니? 어떤 종류의 핸드폰이니까 이런 것들은 얘기할 수 있죠. What으로 시작해서 kind of phone 너는 사고 싶니? Do you want to buy?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지만 what kind of padded jacket? 패딩 자켓은 padded 자켓이라고 해요. What kind of padded jacket do you have? What kind of summer clothes do you have? 이런 식으로 얘기를 바꿔가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런 거 쉽죠? 저에게 후추를 건네줄 수 있나요? 건네줄 수 있나요?니까. Can you도 됩니다. 하지만 좀 더 정중하게 가고 싶다? Could you pass me the salt, please? 이렇게. 쉬운 것들을 좀 빨리 얘기를 할 줄 알면은 그 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천천히 얘기를 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Could you pass me the pepper? Could you pass me the pepper, please? 이렇게. 어떻게 제가 쉬죠? 어떻게 제가 쉬죠?
그렇죠. how 그러니까 해야 하나요니까 should I가 되죠. 그러니까 how do I도 좋아요. 근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죠. 이 하나요라는 조동사의 느낌을 살면은 how should I 쉬다. 그다음 동사 rest 하고 끝내면 돼요. rest를 동사로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흔히 많이 알고 있는 게 how should I get some rest. get some rest. 요것도 많이 쓰죠. 그래서 그 다음 거를 하나씩 하나씩 생각하면서 얘기하면은 조금은 그래도 내가 이런 말을 어떻게 바꾸지를 알 수 있는 힘이 좀 생기지 않을까 합니다. 지난 일요일에 누구를 기다렸니? 라고 해요. 그럼 누구를 기다렸니예요. 여기 좀 어렵죠? 처음에 뭘로 시작한다?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무엇을 왜. 의문사가 나면 무조건 예부터 얘기합니다. 누구를? who. 과거네요. did you. 이게 나와야 돼요. 그죠? 기다리다? wait. 근데 사람이 있네요? for. wait 하면 기다려고 wait for 하면은 기다리다예요. 누구를 기다리다. Who did you wait for? 어제. 지난 일요일이군요. Last Sunday. 이렇게 하는 거예요. Who did you wait for last Sunday? 그러니까 공부를 하실 때 저는 이런 거를 학생들한테 숙제를 되게 많이 줘요. 그러니까 이거를 직접 바꾸라고 해요. Who did you wait for last Sunday? 그리고 직접 대답하는 겁니다. I waited for my husband last Sunday. 죄송해요. I waited for my boyfriend last Sunday. 이렇게. 자기가 직접 질문하고 그 질문에 대답하는 것까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면은 이런 것들 많이 하시다 보면은 영어에 대한 자신감이 좀 생겨요. 그러니까 이거를 근데 누가 그 창문을 열까요? 이게 아니라 빨리 얘기할 때까지 연습하셔야 돼요. 자, 영어에서 누가가 보이면은 누가 뒤에는 무조건 동사예요. 그러니까 who를 주격으로 갈 거냐, 목적격으로 할 거냐. 이렇게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그냥 일단 어느 정도의 간단하게 한국말을 영어로 바꾸는 거를 빨리 푸는 방법이 오히려 더 효과가 빨라요. 누가가 나오면은 영어에서 90% 이상은 그 뒤에 동사가 나옵니다. 누가 그 창문 열 거야? who 열 거야. 열 거야죠. 미래. will open. 요거예요. 누가 너한테 핸드폰 사줬어? Who bought you? 이겁니다. 누가 너를 좋아해? Who 좋아하다. likes you. 이거예요. 너는 누구를 좋아하니 해볼까요? 누구를이죠. 누가가 아니에요. Who do you like? 이거를 뭐 목적격이다, 주격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누가가 나오면 동사예요. 누가 너를 때렸니? Who hit you죠. 너는 누구를 때렸니? Who did you hit? 요게 되게 중요하죠. 이게 헷갈리면서도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who will open the windows? 윈도우냐 윈도우즈는 하나를 열 건지 여러 개를 열 건지. 내가 지정한 저 창문을 열어달라면은 the window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냥 who will open 이거를 무조건 잡고 학생들이 잘 못한다면은 많이 연습시키고 따라올 수 있게끔 지도만 해주시면 돼요. 자, 다음 볼까요? 너 펜 가져올 수 있니? 가져올 수 있니예요. 그러니까 가져오다라는 동사를 생각하지 말고 너한테 하는 거구나. Can you? 또는 could you? 그리고 나서 동사를 생각해요. 가져오다라는 동사? 그죠? bring이죠. 좋습니다. 누구에게? me죠. 뭐를? 서로 알고 있는 펜이면 the pen. 아무 펜을 하나 가져오면은 a pen. 이렇게 가시면 돼요. Could you bring me a pen, please? Could you bring me the pen, please? 이렇게. 이게 can인지 could는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좋아요. 이렇게 가는 겁니다. 어떤 종류의 음악을 보통 너는 듣니? 보통 듣니? 어떤 종류? 아까 했죠. 어떤 종류의 취미? What kind of hobby? 어떤 종류의 차? What kind of car? 또는 tea? 이렇게. 어떤 종류의 음악? What kind of music? 너는 보통 듣니? 그렇죠. 잘했습니다. Do you listen to? 이렇게 하는 거야. 왜 listen to를 단순 현재로 썼는지. 보통 하는 행동일 때는 단순 현재를 씁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개념을 잡으시면서 이해를 하시면 돼요. What kind of music? 여기서는 그냥 what music이라고 했죠. What kind of music이 좀 더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이렇게 가시면 돼요. 그래야지만 나중에 여행을 갔을 때 뭐 사람들이랑 얘기를 할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뭐 물어볼 수 있는 거잖아요. 뭐 어떤 종류의 뭐 TV 프로그램을 자주 보세요? 자기 뭐 K-드라마 좋아한대. 그럼 어떤 종류의 뭐 한국 컨텐츠를 좋아해요? What kind of Korean content do you like? 이렇게도 갈 수 있는 거 있죠. 자, 보시죠. 왜 너는 남친을 오늘 밤에 만날 거니? 보세요. 일단 바로 나오네요. 왜죠? Why? 시제. 만날 거니? Will you? 동사 만나다? Meet your boyfriend. 이렇게 일단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밤이니까 tonight이죠. 그래서 Why will you meet your boyfriend tonight?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이 이런 구문 잡는 게 시제가 조금 편안해지면은 그때 이제 공부하는 거예요. meet과 see에 대한 차이점. see는 데이트하면서 직접 얼굴 보면서 만날 때는 see를 쓸 수 있습니다. meet은 처음 만나거나 공식성 상에서 만날 때 meet을 써요. 그래서 사실은 Why will you see your boyfriend tonight? 이게 더 좋은 영어예요. 사실은. 그리고 친구들을 만나서 놀 때는 meet up with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그 구문 잡는 연습보다는 단어에 너무 초점을 둬가지고 그 단어의 차이점을 공부하다 보니까 구문이 안 잡힌 상태에서 단어를 외우게 되면은 되게 혼란이 됩니다. 그래서 meet up을 써야 되나 see를 써야 되나? 근데 그것보다도 why will you? 얘가 무조건 빨리 나올 수 있게끔 연습을 하시면은 내가 어떤 상황이 와도 다 어느 정도는 얘기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정말로. 그 TV 꺼줄 수 있어요? 꺼줄 수 있니? 쉽죠? 어떻게 할까요? 꺼줄 수 있니? 그렇죠. Can you? Could you? 동사. Turn off. 그 TV니까 the TV, please. 이런 식으로. 조금 해답이랑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에요. 야, 요거 좀 어렵습니다. 왜 너의 손들은 더러워 보이니? 너 손이 이렇게 더러워? 이런 걸 많이 하잖아요. 왜? Why예요. 너의 손이 두 개죠. Why do your hands? 이렇게. 그 다음 동사 뭘까요? 보이다. look이죠. 그렇죠? 더러운 dirty. 이렇게 하면 돼요. Why do your hands look dirty? What did you do before you came here? 이런 식으로. 내가 스토리텔링을 얘기하더라도 이 정도의 영어가 나올 수 있게끔만 해주면은 누군가를 만났을 때 영어에 대한 두려움은 그래도 어느 정도 없을 겁니다. 그러면 이거의 대답도 직접 할 수 있는 거죠. Because I play with my friends in the puddle. 이런 식으로. 퍼들의 의미는 이제 축축한 엉덩이죠. 물 엉덩이죠. 그런 데서 놀았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내가 어떤 말을 할 때 어떤 단어를 맨 처음에 넣고 그 다음에 어떤 주어를 넣고 어떤 시제를 넣어서 끝낼 건지를 계속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게 나이가 들수록 이거를 하는 거를 되게 싫어해요. 그러니까 애들 같은 경우는 한국말 자체가 10년밖에 안 썼기 때문에 이대로 해라고 하면 그냥 이대로 해요, 그냥. 근데 성인들은 한국말을 하는 게 편하잖아요. 근데 거기 갑자기 영어를 하라고 하면은 그거를 되게 싫어해요, 그냥. 제가 심지어 사람들을 데리고 밖에서 영어를 시키면은 다들 도망갑니다. 근데 그거 한 3번 정도 해야지 그 다음부터 이제 조금씩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무조건 약간 바꾸세요. 내가 어차피 영어를 공부하기로 했으니까 한번 해보자. 틀리더라도 좋으니까 한번 해보자라는 마음을 갖고 계속 이렇게 노력을 하시면은 조금은 좋아져요. 디저트 좀 하고 싶으세요? 라는 말. 너 먹고 싶니? Do you want? 이렇게 일단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do you want보다는 뭐가 좋다? 정중한 거니까 would you like가 좋구나. 이렇게 실수를 하면서 하나씩 바꿔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would you like 정중한 표현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 그냥 would you like는 want랑 똑같아요. 편한 데 쓰세요. 근데 내가 조금 더 공손하게 하고 싶다. Would you like? Do you want? 되게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 문 열 수 있니?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할 수 있니? Can you
동사 open the door please 이렇게. 그리고 잘 생각해 보세요. 문법적으로 관사 같은 경우는 아무리 공부해도 되게 힘들어요. 이걸 뭐 산일 때는 뭐 덜을 써야 되고 뭐 강일 때는 덜을 빼고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 이것만 생각하세요. 내가 이거 알고 있는 거면 무조건 덜을 쓰시면 됩니다. 그냥. 문 열어달라고 이렇게 찍은 거죠. 저 문 열어달라고. 그러니까 open the door예요. 문이 하나밖에 없기도 하지만 이런 것들. 돈 얼마나 필요해 한 달에? 이런 거 얘기할 때도 얼마나 많은 돈이 먼저 나야 돼요. How much money? 너는 필요하니? Do you need? 한 달에. A month 이렇게. 원래 영어에서는 a month보다는 per month가 더 좋긴 합니다. 근데 뭐 이런 것들은 괜찮아요. per month를 쓰냐, a month를 쓰는 거는 나중의 일이고 지금은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다음 단어를 얘기할 건지. 이걸 딱 봤을 때 how much money? 이걸 만들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됩니다. 이런 것들 비동사 나오면 되게 어려워하더라고요. 아버지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이런 말 많이 하죠. 그럼 어떻게 시작할까요? 어떻게니까? 그쵸, how죠. 그 다음에 여기 동사가 있어요, 없어요? 이 문장에. 동사가 없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아빠가 뭘 하는 행동이 없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비동사를 써야 돼요. How is your father? 그러니까 이거를 정말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아빠 어때? How? 막 이러고 그냥 힘들어 하시는데, 내가 힘들어 한다는 소리는 여기 동사가 없는 거예요. 그럼 그냥 비동사를 일단 넣어보세요. 그러면은 한 70% 이상은 문장이 맞습니다. How are you랑 똑같죠? 구문이. How are you는 아는데 How is your father? 이건 안 나와. 그쵸? 자, 그녀는 쉽게 추위를 느끼니? 느끼는 거니까 물어보는 거네. Does she? 느끼다 동사? Feel cold. 쉽게? Easily. 이렇게. 그러니까 부사의 위치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근데 부사는 솔직히 문장 구성 능력에서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안 합니다. 아무 데나 써도 다 이해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일단은 단어를 넘기고 힘들면은 부사를 맨 뒤에 써도 돼요. How do you? 아니죠. Does she easily feel cold? 이렇게 해도 되고 Does she feel cold easily? 이렇게 해도 되고 어디에 쓰냐는 이제 부사는 그렇게 큰 역할을 물론 규칙이 있지만 그 규칙대로 굳이 안 가도 된다. 처음에는. 그런 거를 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누가 집 한 채를 구하고 있죠? 구하고 있다는 소리는 뭐예요? 그러니까 한국말에서 조금 애매한 거는 얘를 쉽게 풀어주면 더 좋아요. 구하고 있다는 소리는 숫자 9이 아니라 찾고 있다는 소리죠. 그래서 look for라는 동사가 되죠. 근데 구하고 있나요? 요걸 좀 살려보죠. 구하고 있나요? 그래서 looking for가 됩니다. 근데 누가가 나왔네요. 누가. 누가 뒤에는 뭘 쓴다 다음에? 보통 동사예요. 그래서 답은 who is looking for가 되겠죠. 이런 것들. Who is looking for house? 누가 직업을 찾고 있지? Who is looking for a job? 이렇게 갈 수가 있습니다. 자, 도서관에는 책들이 많이 있나요? 라고 할 때 요것도 많이 힘들어 하시는데 있나요라는 말을 우리가 들었을 땐 두 가지입니다. 영어에서는 do you have로 갈 수 있고 is there로 갈 수 있고 is there는 복수형은 are there죠. 근데 요거는 이렇게 구별하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직접적으로 너 있어라고 물어볼 땐 do you have예요. 근데 어떤 것이 그냥 존재하니라고 물어볼 때는 is there로 가는 게 좋아요. 그럼 도서관에 책이 많아요? 그럼 이 사람이 도서관에 책을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도서관 자체에 책이 많은 거예요. 그렇죠. 도서관 자체에 책이 많죠. 그래서 are there 이렇게 many books, are there a lot of books 요게 나올 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되게 쉬우면서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이 말을 빨리 못한다면은 이 연습을 정말 많이 하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야지만 여러분이 아무래도 말을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지 않을까. 어디서 영어 공부했어? 이 정도 이제 좀 나오죠? 그렇죠. Where did you? 이런 거. Where did you study English? 이런 것들.
너의 남자친구는 그 자신을 자랑스러워하니? 걔 완전 자신감 쩔어. 뭐 이런 거예요, 사실은. 제가 이거를 그냥 이렇게 푸는 겁니다. 야, 네 남자친구는 진짜 자신감 완전 진짜 쩔더라.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면은 자신감 쩌는 게 be proud of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물어보는 거니까 is your boyfriend proud of himself? 이렇게. proud가 형용사니까 비동사를 쓰는구나. 이런 것들을 좀 빨리 얘기를 할 수 있게끔 연습을 정말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되게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그 병을 어떻게 방문하죠? 어떻게 방문하죠? 아니요, 어떻게 하는군요. 제가 그 병원을 방문해야 하나요? 해야 하나요? 그죠? Should I? 또는 Do I have to?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 말할 수 있는 힘을 키우면은 조금 좀 낫지 않을까 해요. 그래서 내가 여행을 가거나 아니면 어디를 가더라도 막상 사람들을 만났을 때 말이 안 나오잖아요. 그쵸? 그 말이 안 나오고 내가 아무리 영어 공부를 해도 내 영어가 좀 제자리인 것 같고 빨리 안 는다 라는 생각이 든다면은 요 연습이 되게 부족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연습을 되게 많이 할 수 있게끔 책 같은 거 보면은 이렇게 아마 교재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여기 있는 문장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이것들을 한국어를 영어로 빨리 바꾸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대답하는 거를 계속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조금 말하는 게 좀 편해지고 그러다 보면은 그리고 나서 사람들을 만나서 조금씩 얘기를 시작하다 보면은 그래도 영어에 대해서 약간 좀 울렁증을 극복하고 어느 정도 말할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을까 합니다. 또 제가 이걸 계속 수업을 하면은 너무 좀 지겨울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해드리고 그리고 좀 또 제가 아까 혁규님이랑 잠깐 얘기를 했는데 혁규님 같은 경우는 영어를 되게 잘하세요. 그래서 이제 영어에 관련된 좀 일을 좀 하고 싶어 하는데 만약에 내가 나중에 좀 이 졸업을 하고 나서 나는 영어도 가리키는 걸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보다는 영어를 못하는 사람이 더 많거든요, 우리나라에는. 그분들을 가리킬 때 이런 거 제가 오늘 6개 알려준 거 있죠. 요거에 초점을 둬가지고 스스로 한번 그 교육 과정을 만들어가지고 요거에 초점을 둬서 사람들한테 계속 연습을 시키면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되게 좋아합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거 시킬 때 어떻게 하냐면은 제가 그 병원을 방문해야 하나요라고 할 때 이거를 보고 그 사람을 얼굴을 보고 얘기하라고 해요. 얼굴 보고 얘기하는 거랑 이거를 그냥 그대로 읽고 바꾸는 거랑 완전 달라요. 왜냐하면 얼굴 보면서 얘기하면은 솔직히 되게 무서워요, 처음에.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 컨택트라고 하죠. 이렇게 직접 눈 보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익숙하지 않은 문화이기 때문에. 근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연습을 통해서 계속 하시다 보면은 익숙해질 거예요. 이 눈 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지금 카메라 보고 있는 게 저도 처음에 영상 찍을 때 되게 어색했는데 계속 찍다 보면은 익숙해집니다. 그러다 보면은 눈 보고 얘기하는 게 편해지고 그다음에 내가 연습한 구문을 쉽게 얘기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영어에 대한 자신감도 생기지 않을까 하면서 오늘 특강은 여기서 이렇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뒷부분에 여행 영어를 준비했는데 그거를 하는 것보다 그냥 이 6가지 제가 알려드린 거 좀 기억을 해두시고 내가 조금 안 된다. 영어가 좀 힘들다. 안 느는 것 같다면은 쉬운 것부터 이렇게 한번 스스로 연습을 해보세요. 되게 생각보다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